성행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행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예루살렘 주변을 이제 계속 탐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난 시간엔 저희가 감람산을 다녀왔는데 오늘은 어디를 가게 되나요? 자, 탐험한 모든 기록들을 한 군데 모아 저장하는 장소이죠. 오. 바로 박물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물관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건데 박물관에는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오늘은 또 중요한 것만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죠? 박물관에는 유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테마별로 오. 테마로 나누어져 있는 중요한 어떤 장소들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는 옛날에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자, 사진으로 뭐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옛날의 예루살렘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고도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자, 굴곡을 그대로 그 재현해가지고선 옛날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재현했었던 그 제2성전 시대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그 조형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해에서 많은 그 사본들 발견돼 있잖아요. 네. 자, 그 사본들만 따로 모아서 전시하고 있는 사해 문서 박물관이 따로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한마디로 박물관의 본래의 모습, 발견되었던 많은 유적들을 시대별로 분류해가지고선 잘 그 보존하고 있는 그 박물관 이렇게 모두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세 가지로.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예루살렘 모형이 전시된 곳을 보고 싶은데 네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박물관이라 하면은 사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야지 박물관이잖아요. 네네. 근데 모형만 있는 곳이 박물관이 될 수 있나요? 자, 마당에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아. 뭐냐면은 예전에 어떤 모습들을 뭐 우리가 봤던 얘기하는 요 책상만한 모형 이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마당만한 어떤 모형으로서 만든 것이죠. 굉장히 커다란 어떤 모습으로서 예. 예루살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진짜 있는 그대로 그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실제인 줄 알았는데 모형의 모습이네요. 네네네. 오. 자,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어떤 성전의 모습도 시작했어요. 제2성전 시대 성전은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성전 주변에 있는 주변의 도시들 있잖아요. 네. 도시들 그리고 건물들의 모습을 거의 원형 그대로 여기다가 다시 재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봤더니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래층에는 좀 지대가 낮은 지역이 나타나고 있고요. 위로 갈수록 굉장히 지대가 높은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대가 높은 지역에는 지붕 색깔이 어때요? 빨간색이네요. 네. 그리고 아래는 그냥 뭐 지붕이 별로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어디가 잘 사는 동네일까요? 당연히 색깔 있는 집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얘기할 때 상류층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옛날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류층들은 높은 곳에 있었고 하류층들이 아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고요. 여기선요. 또 성전의 모습도요. 성전의 어떤 동서남북에 있는 어떤 문들 그리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입구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정말 예쁘게 사실 그대로 잘 재현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모형이긴 해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실제로 작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거의 그 실제 그대로 와. 있는 것을 고증을 통해 가지고선 이것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예전에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니까 바로 성전의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성전 밑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38년 된 병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나요? 베데스다. 베데스다이죠. 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바로 그것도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물 저장고예요. 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물 저장고인데 바로 네. 여기 위치하는 것이죠. 저장고인데 이것은 뭐냐면 상류층에서 썼던 물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곳에 다시 한번 저장이 된 다음에 이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몸을 씻고 그리고 그 물들을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과정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류층에 썼던 물들이 내려오는 것을 천사가 물을 동일 때 들어가게 되면은 네. 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잖아요. 음. 헛된 미신이에요, 그거는요. 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38년 병자가 나를 누가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고쳐지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바로 그 고쳐준다 하면서 그래서 고쳐준 어떤 사건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헛된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모습이죠. 와. 그랬을 때도 여기서 베데스다의 연못까지도 예. 그대로 잘 어떤 묘사가 되어 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어떤 모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어떤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진짜 그러면은 병자들은 천사가 물이 아니고 사실은 한번 사용했던 더러운 물인데 네네. 정말 근데 그 그러네요. 물이라도 귀한 물이잖아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또 왜 물치료가 중요하냐면은 터키의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히포크라테스 뭐 등등의 어떤 의사들이 많이 활용했던 것이 뭐예요? 물치료예요. 네. 물을 속에서 반신욕도 하고요. 우리는 요즘 반신욕 강조하고 있지만 반신욕도 하고 그리고 여러 물치료, 심리치료를 통해서 사람을 고쳤던 것이잖아요. 바로 여기서도 바로 그 물치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모형이 실내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냥 야외에 이렇게 널려 네네. 있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괜찮은가요? 자, 실내에 만약 전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 어마어마한 건물이거든요. 자, 박물관 한 층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넓은 어떤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또 예전에 어떤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한 것이니까 그 재질도 거의 그 어떤 돌 형태 이것을 그대로 그 복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바람 정도 뭐 이 정도는 뭐 거뜬하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요 비가 와도 우리나라 같이 장대비 한마디로 우리 콘크리트도 그냥 뚫을 정도의 그 정도의 그 강력한 비는 잘 오지 않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여기는 겨울에 한철만 잠깐 버티면 되니까 이게 커다랗게 뭐 마모될 위험은 별로 없고요. 마모되면 또 와서 고치면 되겠죠, 그들이. 네. 네. 그러면 이 박물관의 첫 번째 예루살렘 모형부터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또 사회박물관이 있어요. 네네. 사회박물관은 우리가 쿰란 할 때 잠깐 살펴보긴 했었죠. 네. 자,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박물관은 어떤 형태냐면 쿰란의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뚜껑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름에는 물을 계속 뿌려가지고선 온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그 에어컨들이지 않고 물을 뿌려가서 온도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선 그 안에 어떤 그 사본들이 잘 보존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옆에 보게 되면 그 항아리 뚜껑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 앞에 보게 되면 시꺼먼 벽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 벽은 무엇이냐면은 검은 벽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악의 세력이에요. 자, 그리고 하얀 어떤 그런 병뚜껑이 얘기하는 것은 선의 세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너희는 악한 편이지만 우리는 선한 편이다 얘기하면서 선과 악을 이중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너희는 어둠의 자식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 사본 중에서 발견되었었던 가장 중요한 사본이 어떤 사본일까요? 이사야 사본이죠. 그렇죠. 이사야서 사본이죠. 가장 중요한 사본이 이사야 사본이니까 자, 사회 사본을 싹 들어가게 되면은 한 바퀴를 뺑 둘러서 원형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사본이 하나 보여요.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그게 바로 뭐 어떤 사본이냐면 이사야서 사본을 그렇게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앞에서 보게 되면 이거 사본 같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짝퉁이에요. 아, 왜 짝퉁을 여기다 전시하냐면은 진품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진품은 아껴야죠.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게 되면 뭐 때타고 금방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품은 가끔 보여주고요. 가끔 보여주고 그리고 대개는 짝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밖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본들은 뭐 사진에서 보는 듯이 이렇게 전시하면서 이곳에서 사회에서 발견됐던 사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바꿨던 어떤 이 사회 사본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성하영님께서는 이 이사여서 진품을 보셨죠? 네, 제가 성화영 그 TV에서도 공개했었었는데 2008년도가 언제냐면은 바로 와. 그 사회 사본을 발견한 지 정확하게 50년이 되는 때거든요. 자, 그래서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한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이제 그것을 공개했었는데 하필 그때 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원래 사진도 못 찍게 하는데 그냥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공개를 했었었죠. 음. 공개했었었는데 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 짝퉁이나 진품이나 별로 구별이 안 돼요. 다 똑같은데 그 우리가 그래도 이것이 진품이다라고 보는 느낌과 짝퉁을 음. 보는 느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들 성화의 TV를 통해서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럼 이 박물관에는 이사야서 사본 말고도 진품으로 보관돼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자, 있을까요? 그 사회사본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에스더서를 제외놓고는 일부라도 다 발견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난 사본들을 비롯해서 뭐 이사야서 같이 하나가 다 발견된 사본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보관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관되고 있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쿰란에서 발견된 뭐 쿰란 사동굴에서 발견된 하박국서 일부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여러 어떤 사본들이 여기서 다 그 전시가 되고 있고요. 뭐 아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와, 이거 정말 귀한 사본이네라고 할 만한 어떤 사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사회박물관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성경 사본들이 보관돼 있고 이제 마지막 그 네네. 본관만 남았거든요. 네네.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본관에는 성경의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를 실증할 만한 그런 많은 어떤 유적들이 이스라엘에서도 발견됐을 거 아니에요. 음. 뭐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것이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 식민 총치를 당할 때 여기서 발견됐던 귀한 어떤 그 것 중에 하나 실로암 연못에서 발견되었던 무엇? 실로암 석비. 이것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나요? 이스탄불에 있는 고고학박물관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자, 바로 이렇게 뭐 뺏긴 것도 있어요. 음. 그런데 자기네들이 발견됐고 자기네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서 아주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브엘세바 얘기할 때요. 브엘세바의 제단, 우리가 예. 뿔 달린 제단 있잖아요. 네네. 자, 그것도 여기서 그 브엘세바에서 발견된 것이 뭐 브엘세바 현장에서 뭐 풍찬노숙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바로 박물관에 가져와서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고요. 또 텔단에서 석비 발견됐다고 했었잖아요. 네. 다윗을 역사적인 인물로서 규명했던 최초이자 마지막 그 석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글자가 발견됐던 텔단 석비도 여기에 진품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품도 이걸 사진 찍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그 막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뭐 어떤 학생들인가요? 주변에 있는 그 보안관들의 어떤 그런 그 주의를 흩어놓은 다음에 한 명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자 아주 그냥 초점 흔들리지 않게 잘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 네. 내용이고요. 텔단 석비와 더불어서 또 하는 것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이사랴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가이사랴에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 비문. 이것도 가이사랴에 있는 것은 짝퉁이고요. 여기 있는 것이 박물관에 있는 것이 진품이 있죠. 그러니까 진품 본디오 빌라도 비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라신 할 때도 우리가 거기 누구의 자리가 있었다고 했나요? 모세의 자리가 그렇죠. 있었죠.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얘기했을 때 실제로 모세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 모세의 자리는 비워놔야 되는데 제사장이 거기 딱 앉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율법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자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의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 하면서 이 나쁜 녀석들아 라고 얘기했었던 바로 그 모세의 자리. 그 고라신에는 짝퉁이 있지만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진품 모세의 자리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신에서는 그 야외에 그냥 방치되어 그렇죠. 있었는데. 그건 짝퉁이니까 야외에 있던 상관이 없죠. 여기 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았나요? 돌단을 세웠나요? 세웠죠. 돌단을 세웠죠. 예. 자, 세웠을 때 우리는 보통 돌단을 쌓았다고 해서 제단을 쌓은 걸로 알고 있지만 자, 그것이 아니라 돌단을 그 돌베개 했던 돌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돌단을 세우는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여기 잘 나타나 있죠. 바로 돌단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잘 나타나는 바로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 시절의 어떤 그 역사를 실증하는 어떤 박물관의 유물로서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유적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거 정말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실증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정말 중요한 어떤 유적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딱 이스라엘 박물관을 방문하시면은 네네. 정말 알차게 좀 돌아보고 가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교순례를 갔을 때 박물관 가는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박물관 가게 되면 그냥 설명 듣기도 귀찮고 뭐 하면서 그냥 굉장히 이거 언제 다 봐 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죠. 한마디로 성경의 역사를 실증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열리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박물관 가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뭐 짜증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박물관이 얼마나 귀중한 곳인지를요. 네. 자, 이렇게 박물관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박물관 안에도 또 종종 기획전 같은 것도 열린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기획전을 열릴 때 그때 시간을 맞춰서 잘 갔으면 좋겠는데 자, 어떨 때는 그 놓쳐가지고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도 있었습니다. 헤로디온을 아시죠? 네. 베들레헴에는 헤로디온. 그러니까 네. 거기서 발견됐던 것이 뭐냐면은 헤롯의 무덤이 거기서 2007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네. 자, 그랬을 때 그 헤롯의 무덤에서 헤롯의 부장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아, 그 부장품이 나온 것을 분류하기 전에 바로 이곳에서 헤롯 전 해가지고서는요,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 그 기획을 해서 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성주에 갔었을 때 바로 일주일 전에 끝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쉬워라. 닫혀진 문만 바라보면서 그게 한마디 꺼이꺼이 하면서 이거 안 열어주나 안 열어주나 하면서 예. 그렇게 아쉽게 발길을 아. 돌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사진이네요. 맞아요. 여긴 앞에 누가 있어서 혹시 열었나 해서 가봤더니 안 된대요. 아. 자, 그래서 이미 여기는 다 기획전이 끝났고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안타까웠었지만 뭐 이런 기획전들이 이스라엘에서는 뭐 수도 없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획전 할 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정보를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를 알고 이곳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못 봤던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기획전도 볼 수 있고요. 뭐 제가 전에 봤었던 그 사회사본 정품, 그러니까 정품 이사해서 사본 본사는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것도 기간에 딱 맞춰서 어떻게 재수 있게 가가지고 재수 있게 가서 그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을 기획을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디로 갈까요? 자, 저희들이 살펴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다윗 성이라고 하는 다윗이 처음 도읍을 정했던 장소 있잖아요. 네, 네. 오늘 구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음. 이곳에도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있거든요. 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감람산 그리고 박물관 그리고 또 이제 다윗 성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어떤 유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윗성에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